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 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 양도하여 비과세를 받지 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일반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이거든요. 이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무조건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례는요, 내가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습니다. 상속을 받은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했다는 겁니다. 이렇다면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자, 실수 사례입니다. 2017년 1월에 A주택을 상속받았어요. 그러니까 주택이 없는 사람이 상속을 받았어요. 1주택을 됐죠? 그런데 2020년 1월에 B주택을 취득했습니다. 7억에. 그리고 B주택을 2023년 7월에 11억에 양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B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착각한 거지요. 주택이 없는 사람이 상속을 받았다. 상속받은 이후에 주택을 샀다면 그 산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겁니다. 비과세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김호평 씨는 2017년 1월에 부친으로부터 1주택, 부친 사망으로 A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2020년 1월에 B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3년 7월에 B주택을 양도했다. 이러면 무조건 과세라니까요. 그러면 한 3년 정도 이상 보유했죠? 1월에 취득해서 7월에 팔았으니까 한 3년 6개월 보유했는데 이건 무조건 세금 냅니다. 자, 보실까요? 김호평 씨는 상속주택이 주택수에 제외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B주택을 양도한 후 과세관청에 세금이 없는 비과세로 신고하였으나 상속 개시일 이후 취득 양도한 B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과세를 적용했다면요, 세금이 없어요. 자, 이런 경우는 내가 일반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받아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호평 씨는 상속을 먼저 받은 거지요. 그 이후에 주택을 샀어요. 그리고 그 주택을 팔았어요. 그럼 비과세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2,300만 원이 세금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실까요, 여러분? 상속 개시 당시 이미 일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서 당연히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김호평 씨는 상속 개시 이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다면 일반 주택 양도하면 세금이 없어요. 그러나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받은 이후에 일반 주택을 사가지고 일반 주택을 양도하면 무조건 세금을 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 주택의 취득 순서를 따져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상속 개시일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상속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지요. 그러나 상속주택보다
나중에 취득한 주택은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또 나오네요. 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 경우, 내가 주택을 상속받고요, 다른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 경우는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서 주택을 상속받지 않거나 소수 지분만 상속받는 것이 세금 절세에 크나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속을 받은 이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상속을 안 받는 것이 좋죠. 네. 형제들끼리 상속재산을 분할해서 형님들한테 주고 나는 소수 지분, 조금 적은 지분만 상속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입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공동으로 상속받을 때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사람이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상속지분이 작은 상속인은 일반주택 양도시에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받은 이후에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가급적이면 안 받거나 소수 지분이만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상속주택 특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네요. 상속 개시 당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각각 한 개씩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어떤 거냐? 그렇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가지고 있는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조합원 입주권도 상속주택에 해당되고, 또 분양권을 아버님이 분양을 받았는데 분양권이 완공돼 가지고 취득한 주택도 상속주택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한 개가 아니라 2개 이상 소유한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겁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2개 이상 주택을 소유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 상속주택의 판정 순서가 나옵니다. 4가지가 나오는데요. 피상속인이 2개 이상 주택을 상속받을 때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소유한 기간이 2개 이상인 경우에요. 똑같아요. 아버님이 2개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소유기간이 똑같습니다. 그때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 그러니까 2개 상속을 받았는데 소유기간이 같아요. 그때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긴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판단한다. 세 번째는 피상속인이 2주택을 가지고 있다 돌아가셨는데 피상속인이 2개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 거주기간이 같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입니다. 네. 세 번째는 피상속인이 상속 당시 거주한 주택. 자, 그런데 네 번째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기간이 같은 주택이 2개 이상 있을 때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상속인이 선택한 1주택을 상속주택 판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주택의 판정 순서는 4가지가 된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일반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느냐. 상속 개시 당시 내가 보유한 주택, 또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상속인이 조합원 입주권, 또 상속인이 분양권이 완공되어 취득한 주택, 이런 것들이 일반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공동상속주택 특례 규정이 나옵니다. 여기 오타가 되겠네요.
공동상속주택 특례는요, 소득세법 여기 령이라는 것, 소득령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세법 시행령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을 말합니다. 155조 3항인데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은 아래의 순서에 따른 상속인 주택수에 산입한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지분을 소유하는 경우는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면 공동상속주택은 누가 상속주택을 가진 것으로 보느냐?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입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공동상속일 때요. 아니면 큰 상속인이 없다. 그런데 그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아니면 큰 상속인도 없고 거주하는 자가 없을 때는 최연장자가 상속인이 그 주택수에 산입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없으면 피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자, 아니면 피상속인 중에서 최연장자가 상속인 주택수에 산입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위 상속주택 특례에서 정한 판정 순서에 따른 1주택만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고 나머지 상속주택은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소수지분을 상속받는 경우라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를 보시겠습니다. 역시 소득세법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입니다. 자, 농어촌 상속주택 특례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시골의 읍면지역에서 농어촌 주택을 가지고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다음에 해당하는 농어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국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내가 일반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 시골의 읍면지역에 있는 농어촌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농어촌 상속주택 요건은 두 가지 요건이 총격되어집니다. 돌아가신 피상속인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읍면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입니다. 그런데 이 농어촌 주택은요, 수도권 밖의 지역이 됩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이 아닌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도시지역이 제외되는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읍면지역에도 도시지역 있잖아요. 여러분,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인데 도시지역 안에 있는 지역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읍면지역에 있는 관리지역이라든가 농림지역이라든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농어촌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농어촌 상속주택의 경우는요,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계속 취득, 양도하더라도 비과세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농어촌 주택입니다. 농어촌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는 상속인이 일반주택을 계속 취득하여 양도하더라도 무조건 비과세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속주택 관련 사례별 과세 문제인데요. 자, 이거 참 쉬운 건 결코 아닙니다. 보실까요? 자, 동일 세대 상속입니다. 자, 이 말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같은 세대라는 거야. 그런데 아들도 일반주택 하나 가지고 있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주택을 받았다. 이럴 때는 상속주택을 팔아도 선양도입니다. 일반주택을 팔아도 비과세 여부는 불가능입니다. 무조건 과세라는 것입니다. 왜? 동일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일세대니까 1세대 2주택이에요. 이럴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적용도 안 되고 중과를 적용합니다. 여러분 일반 세율은요 6%부터 45%인데 중과한다는 것은 1세대 2주택일 때는 20%를 더 중과하고요. 1세대 3주택일 때는 30%를 더 중과합니다. 그러나 2025년 내년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중과를 유예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중과를 하지 않습니다. 일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거 봉양 합가 후 상속입니다. 자, 나도 1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부모도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나이가 연세가 많아서 건강상 이유로 제가 동거봉양입니다. 예, 아버님을 우리 집으로 모셨어요. 그래서 봉양을 목적으로 합가 후에 상속을 받았다. 합가를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다면 동거봉양 합가 이전에 보유주택입니다. 이때 상속주택은 비과세가 안 됩니다. 불가능인데 내가 일반주택 양도할 때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는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5년 이내 양도할 때는 기본세율 6%에서 45%까지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세대 상속입니다. 자, 아버지도 별도세대 가지고 있고 단독세대 구성하고 있고 나도 아들도 단독세대 구성하고 있을 때 상속주택 취득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돌아가셔가지고 먼저 상속주택 받고 후에 내가 일반주택을 샀어요. 그러면 1세대 2주택이지만 이거는 비과세 혜택이 안 됩니다. 비과세 불가능, 일반주택도 불가능입니다. 그리고 양도하게 되면 다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랑 같죠? 내가 상속을 먼저 주택을 받고 일반주택을 샀을 때 이거는 무조건 상속주택도 과세하고 일반주택도 과세한다는 겁니다. 1세대 2주택으로 중과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보세요. 별도 세대인데 선일반주택입니다. 내가 먼저 주택을 취득했어요.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후 상속입니다. 상속을 받았어요. 이때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세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그거는 비과세 불가능,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고 5년 이내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상속주택에 대해서도 사례별로 과세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거 일반인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2025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가 1세대 2주택 3주택자가 양도할 때 중과를 유예하겠다. 자, 문재인 정부 때요 1세대 2주택자는 20% 더 내고 1세대 3주택자가 양도하면 30%를 세금을 더 냈는데 이렇게 내년 5월 9일까지는 중과를 유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일반주택 있죠? 이거 일반주택 양도 시기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 말은 이거예요. 제가 동거 봉양 후에 합가 후에 일반주택을 양도했다. 비과세가 가능하고 또 내가 선일반주택 먼저 내가 일반주택을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주택을 받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무조건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이게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 상속받은 주택,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고 상속받은 주택, 1세대 2주택에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고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도 세금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경우죠. 지금 이분이 말이죠. 제가 그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에 내가 또 하나의 주택을 샀어요. 그래서 일반 주택을 팔았을 때 비과세 적용 안 될 때 세금이 1억 2,300만 원 나왔어요. 원래 세금이 없는 건데
만약에 내가 일반 주택을 먼저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아서 1세대 2주택이 되었을 때 일반 주택을 팔면 양도차익이 5억이 생겼다 하더라도 세금이 없는 건데 이거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오늘은요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농어촌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1세대 2주택 아버님이 2주택 이상을 상속받았을 때 그 누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느냐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상속주택 판정 순서가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 혜택 받는 사람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을 상속받는 사람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아버님이 여러 개의 상속주택을 가지고 있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내가 일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긴 주택 그걸 상속받았을 때 내가 일반 주택 팔면은 1세대 2주택으로서 특례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복잡하죠? 혹시 이런 사례를 가지고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하여튼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고 공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